자, 오늘 이제 지금부터는 위상 정렬이라고 하는 거. 이게 이제 말이 정렬이지. 사실 저희가 순서를 나타내는 부분이 되겠어요. 그래서 이 그 계획법이라고 하는 거에 보게 되면 퍼트 CPM이라고 하는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거의 핵심적인 건 어떻게 하고 거기에 뭐 곁다리 몇 가지를 이제 붙여 들어가는 그런 데 들어가는 개념이라고 보셔도 되겠고, 그래프에서는 어떤 순서대로 일을 차곡차곡 진행해야 되겠죠. 그래서 일을 진행하는 순서를 나타낸다라고 보셔도 되겠고, 학교 같은 경우는 이제 우리가 학년들의 경우 보게 되면 1학년 때는 무슨 과목을 듣고 2학년 때는 무슨 과목을 듣고, 그래서 수강 신청하고 졸업할 때까지의 이 그 순서가 정해져 있을 거예요. 선수 과목이라고 하는 게 있다고 한다면, 물론 그것도 요즘엔 다 없어졌지만, 하여튼 선수 과목이 있다는 가정 하에서 이 그 예를 들어서 이 자료 구조를 들으려면 먼저 뭐이 어떤 과목을 더 들어야 된다. 뭐 컴퓨터 관련된 이 기초 C 언어라든지 뭐 그런 거, 아니면 파이썬을 들어야 된다든지 하는 그런 어떤 과목이 있었다라고 하는 거를 수강하면, 그다음에 자료 구조를 듣고 자료 구조 다음에는 또 뭐 어떤 걸 듣고 그렇게 된다는 거를 처럼 나타날 수 있는 그런 걸 위상 정렬이라고 하겠습니다. 그래서 그래프가 주어지면 아니면 자료가 주어지면 어떤 순서대로 나타낼 것인지에 대한 거를 표현하는 거다. 그래서 위상 정렬에 대한 거를 좀 보고, 요거 끝나고 나면 이제 또 다른 분야로 완전히 정렬이라고 하는 거에 대해서, 소팅은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한 알고리즘에 대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위상 정렬이라 해서 우리 수학과에서 다루는 위상 수학하고는 조금 다른 내용이에요. 이는 타폴로지컬 오더다라고. 정렬 그러면 소팅인데, 여기서는 막 뒤죽박죽 뗐던 걸 갖다가 순서를 잘 만들어 놓은 거, 크기 순서대로 한다든지 하는 걸 소팅이라고 한다면, 여기는 이미 돼 있던 거에 대해서 어떤 순서대로 일을 해야 될 것인지를 찾아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정렬이라고 쓰여 있지만 그냥 오더가 맞다 이죠. 그래서 이 순서를 찾는 문제다. 자, 아까 이런 순서를 찾는 문제라고 하는 건 뭐냐면, 1단계가 끝나고 난 다음에 2단계로 가고 2단계 다음에 3단계 가는 거죠. 그 방향이 없다면 아무렇게나 해도 되는 거예요. 그래서 방향이 있는 그래프에서 그거를 다이그래프라고 불렀어요. 그 다이그래프에서 각 정점들 사이에 어떤 이 그 선행 관계가 있어요. 그래서 먼저 수행해야 되는 거, 그걸 갖다가 선행이라고 하죠. 순서를 예, 위배되지 않고 혹시 이 정점 순서 나열하는 이걸 갖다가 뭐라고 얘기냐면 비상정렬이다라고 얘기해요. 그래서 여기 때는 사이클이 있는 경우는 아니고 사이클이 없는 경우를 해야 되겠죠. 그럼 사이클이 있다면 하고 또 한 번 하고 또 한 번 하고 계속 반복한다면 이거는 순서를 정하기가 곤란해지는 문제다. 자, 우리 책에 보게 되면 무슨 과목 이렇게 과목으로 나와 있는 경우들이 있는데, 그거는 뭐 빼고 이렇게 이 숫자로 한번 보도록 하죠. 과목을 번호 순서대로 나타내 보죠. 그래서 1번 과목이 있고 0번 과목이 있고 이렇게 있다라고 한번 해보자. 그래서 0번을 다 맞춰야지만 2번을 할 수 있다. 그 다음에 3번이 있는데 3번도 0번을 맞춰야지만 3번을 할 수 있다. 그래서 단계별로 끝내는데, 요 과정을 마쳐야지만 2번 과정을 진행할 수 있고 0번 과정을 끝내야지만 3번 과정을 할 수 있다 하죠. 3번 과정은 0번 과정뿐만 아니라 2번 과정도 마쳐야지만 할 수 있다라고 합니다라고 보죠. 가정하자 이거죠. 4번 과정도 있는데 1번 과정을 마치면 3번과 4번을 할 수 있다라고 가정. 그리고 5번
과정이 있는데 이거는 2번을 완료하면 5번을 습득할 수 있다, 배울 수 있다. 3번을 완수하게 되면 5번을 할 수 있다. 4번을 완수하면 5번을 할 수 있다. 라고 이렇게 그래프가 주어져 있을 때 이때 이 순서를 위상 순서 또는 정렬을 한번 해보자. 정렬 또는 순서는 어떻게 될 것이냐. 이게 한 가지가 아니라 이거는 다섯 개 가능하다. 그러면 제일 먼저 시작하는 걸로 보게 되면 여기에 앞선 게 없죠. 그러니까 대학교 처음에 들었을 때 1학년이다라고 한다면 선행 과목이 없을 수도 있죠. 물론 그 학교에 따라서는 이 고등학교 과정을 조금 더 해라라고 하는 수도 있을 수도 있겠지만 가톨릭 때 그럴 리 없을 테니까. 그래서 여기 앞선 과목이 없을 때 여기 이렇게 할 수 있죠. 0번을 먼저 완수하고 그 다음에 이게 완수가 되면 2번이나 3번을 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0번을 먼저 하든지 1번을 먼저 하든지 상관이 없겠죠. 이렇게. 그래서 0번 다음에 1번을 해야지만 0번이나 1번을 먼저 해야지만 3번이 가능하니까 여기 이렇게 0 다음에 1을 하는 걸로 했다. 이 과정. 그 다음에 1번을 맞춰야지만 3번을 할 수 있는데 이것도 2번을 맞춰야지만 3번을 하는 거죠. 따라서 3번 먼저 2가 완수되고 3이 돼야 되겠죠. 그래야지만 이번에는 5를 할 수 있죠. 5를 할 수 있는데 여기다가 4번을 먼저 하고 5를 하는 걸로 넣자. 그러면 1번 다음에 4번, 5번 이렇게 가야 되겠죠. 자, 이것도 가능하죠. 자, 1번 다음에 0번을 해도 되죠. 이것도 가능한 제그 순서열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2번을 해야지만 3번이 가능하니까 2번 하고 난 다음에 3번이 가능해진다. 그 다음에 5번을 하려고 그러면 4번을 완수해야 되죠. 그래서 이렇게 이것도 가능하다. 자, 그래서 방법은 여러 가지가 가능하다. 그래서 이렇게 위상 정렬을 하는 데 있어서는 여러 가지 가능성이 있고 이런 걸 하기 위한 방법은 어떻게 해야 되겠느냐라고 하는 걸 한번 생각해 보자. 그러면 먼저 이런 정점 하나만 가지고 볼게요. 그럼 정점을 보게 되면 안으로 이렇게 들어오는 화살표가 있는 이런 이제 그 아크가 있는 수가 있고 또 방향이 바깥쪽으로 나오는 아크가 있을 수 있겠죠. 그래서 이렇게 되는 화살표 이걸 갖다가 진입한다라고 해서 진입 간선이라고 이름을 붙여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 어떤 정점이 있고 또 어떤 정점인데 이 정점에서 끝나야지만 U라고 하는 걸로 나가겠죠. 그 다음에 U라고 하는 정점까지 왔으면 여기서 또다시 다른 정점으로 그러니까 이게 예를 들어서 이제 그 자료구조 기초다라고 한다면 자료구조를 끝내고 나면 이 다음에는 이제 데이터베이스도 들을 수 있다, 뭐 알고리즘 들을 수 있다, 아니면 이제 그 AI에 뭐도 들을 수 있다 이렇게 된다 이거죠. 그래서 여기에 이렇게 과목들이 또 다시 정해질 수 있겠죠. 그래서 이거를 이름을 나가는 이런 걸 갖다가 진출간선이라고 이름을 붙여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진입간선과 진출간선이 있다라고 하는 가정하에서 이런 위상 정렬을 하려면은 먼저 이거부터 시작하는 거죠. 이런 것들. 이거 왜 없냐? 이거부터 왜 하냐? 여기 진입 간선이 없기 때문에. 그래서 방법은 진입 간선, 진입 간선입니다. 진입 차수라고. 간선의 개수가 진입하는 간선의 개수가 차수라고 부르는 거죠. 차수가 0인
정점을 선택하는 거죠. 그래서 이와 같이 입력으로 들어오는 부분이 하나도 없는 것들, 이거나 이거. 그러니까 이거 동시에 할 수 있는 병렬 처리가 안 되니까 이걸 먼저 하든지 이걸 먼저 하든지 둘 중에 하나를 골라서 하면 돼요. 자, 그래서 이와 같이 0번에 해당되는 것을 선택하고 그리고 삭제 과정을 반복하는 거예요. 그거를. 자, 이게 뭔지 이거는 이 예를 가지고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첫 번째 이 예 가지고 하는 걸로 볼게요. 자, 여기서 진입 간선 차수가 0인 경우 요거나 요거죠. 따라서 이번엔 정점 1이라고 하는 걸 제거하세요. 그걸 선택하는 거니까 정점 1을 선택하고 제거를 해버린다. 제거하게 되면 이게 제거가 되면 여기에 딸린 진출 간선도 다 제거해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0번은 안 건드렸으니까 그대로 있고 여기서 나가는 게 2번으로 순서가 결정되고 그다음에 2에서 3으로 0에서 3으로 이렇게 결정됐다. 그다음에 5 이렇게 그다음에 4번이 남았고 이렇게 결정됐죠. 따라서 제일 먼저 해야 될 거는 1번을 제거했으니까 1이라고 하는 걸로 결정을 내렸다 이거죠. 그다음에 이것도 지금 제거 요 앞에 있는 것들이 다 제거되니까 여기도 진입 이 차수가 0이 된 거죠. 이걸 먼저 하든지 이걸 먼저 하든지 큰 문제는 없겠다라고 하는 걸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번에는 0점 0을 제거해야 되는데 4 제거하는 걸로 예를 들어서 보도록 하죠. 그러면 건드리지 않는 건 그대로 있고 건드리지 않는 거 그대로 있고 여기 5번 이렇게. 자, 4번을 제거해 버렸으니까 나가는 진출 간선도 없어지는 거죠. 따라서 여기가 4번이 없어졌죠. 그래서 여기 아까 있던 1번에다가 4번을 뒤에다가 붙인다. 자, 그다음에 또 보니까 뭐가 또 저희 그 진입 차수가 0이냐니까 0 이거 하나 있죠. 따라서 이 그 0을 정점 0을 갖다가 제거합니다. 그리고 0을 제거하면 여기서 나가는 선도 다 제거 동시에 제거가 되니까 2와 3이 남고 2는 3을 앞서서 해야 되고 3 앞서서 3 다음에 5가 이루어져야 되겠죠. 2도 5 앞서서 이루어져야 된다. 자, 그래서 1번 끝내고 나면 4번까지 아까 왔고 0을 제거하라 했으니까 0번 이렇게 나와. 자, 이번에도 진입 차수가 0인 거를 찾아야 되죠. 자, 3번은 진입 차수가 이렇게 화살표가 자기한테 들어온 거 한 개. 이거는 0, 0개. 하나도 없죠. 두 개. 따라서 2번을 제거해야 되겠다. 네, 공간이 없으니까. 그래서 이거는 여기다 쓸게요. 0.2 제거. 자, 이걸 제거하고 나면 3하고 5만 남게 되겠죠. 3 다음에 5가 이루어진다. 따라서 이번에는 아까 했던 거 1번, 4번, 0번 순서대로 하고 2번을 제거했으니까 0 다음에 2번을 하면 되겠다. 자, 마지막 3번이 먼저 와야 되겠죠. 5번보다. 따라서 이번에는 0점
3을 제거한다. 그러면 뭐만 남아야 5만 남죠. 그러니까 처음에 했던 1번 다음에 4번을 하고 4번 다음에 0번을 하고 그 다음에 2번을 하고 그 다음에 3번을 한다. 자, 이거밖에 없으니까 얘는 0.5를 제거한다. 그러면 비어 있는 거고 이 뒤에다 붙이면 되니까 1에서 4로 4에서 0으로 0 다음에 2번 2번 다음에 3번 그 다음에 5번. 자, 이 순서대로 나온 게 바로 뭐냐면 위상정렬 또는 위상 순서열의 결과다. 이런 식으로 찾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요거는 이제 정점의 개수가 몇 개 안 됐을 때 얘기고 만약에 굉장히 복잡한 국책 사업을 해야 된다. 항공기를 만들어야 된다라고 하면 여러 개의 부서들이 같이 동시다발적으로 일을 하겠죠. 그랬을 때 이 가장 핵심이 되는 그 순서가 만들어져야 되고 그걸 갖다가 퍼트 CPM이라고 하는 이런 이제 이 전략에 따라서 이 방식에 따라서 핵심 기능에 따라서 하고 거기에 따른 이런 위상 정렬이 이루어질 거다. 이제 이거는 이제 우리가 알 필요는 없고 산업공학 하신 분들 책에서 이렇게 다루게 되겠습니다. 또 뭐 나중에 이제 이거 혹시 뭐그 AI 관련돼서 하면서 핵심 했던 걸 다룬다 그러면 저것도 필요하실 테니까 하시면 되겠어요. 자, 그럼 요와 같은 것도 이제 알고리즘에 대한 것들이 두 가지가 있는데 그 알고리즘에 대한 두 가지 알고리즘을 다 할 필요는 없고 한 가지만 작성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먼저 이걸 갖다가 깊이 우선 알고리즘처럼 써도 돼요. 그래서 깊이 우선 알고리즘을 약간 변형해도 되는데 그거는 이제 깊이 우선 알고리즘 했었으니까 그냥 위상 정렬 알고리즘에 대한 거를 C 언어로 하게 되면 조금 한 두 페이지 정도 나갈 텐데 이거를 그냥 알고리즘 언어로 작성하자. 폴로지컬 소팅. 소팅이라고 하는 말보다는 오더가 더 맞지만 책에 이렇게 나와 있길래 저도 그냥 써봤어요. 자, 그러면 G라고 하는 그래프는 정점과 아크로 이루어져 있다라고 했고 그 다음에 이 정점의 개수를 n이라고 하는 변수로 나타낼 거죠. 점에 해당되는 개수들만큼 이 하나씩 하나씩 삭제해 들어가야 되겠죠. 그래서 이거를 이 n번에 해당되는 것만큼 들어가요. 만약에 모든 정점들을 보니까 여기도 뭔가 하는 게 있어요. 여기도 들어오는 게 있어요. 뭐 다시 사이클이 이렇게 돼 있기도 이렇게 돼 있기도 하고 여기도 이렇게 돼 있기도 한다. 그러니까 이거는 모든 경우가 이 진입 차수가 0이 되는 경우가 하나도 없는 경우죠. 그래서 이게 조건은 말은 이제 이렇게 쉽게 쓰는 거죠. 정점이 선행 정점을 갖고 있는 거죠. 이렇게 갖게 되면 뭐냐면 이 얘기는 이렇게 갖는다는 얘기는 결국은 어디선가 다시 피드백돼서 되돌아온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 사이클이 존재한다는 얘기. 그리고 사이클이 존재한다는 얘기는 결국은 위상 정렬이 불가능하다.
자, 이걸 그냥 메시지로 내보내주면 돼. 예, 좀 길 테니까 이렇게 중괄호를 넣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 뭐 하냐면 이런 게 없다라고 한다면 0번이나 1번과 같은 것 중에 하나를 고르죠. 진입 정점이 없는 거. 다시 말해서 선행 정점이 없는 거. 음, 정점을 선택. 그 정점 이거를 B라고 할게요. 그러고 나면 아까 0번이나 1번을 진입 정점이 없다고 해서 제일 처음에 이를 제거하고 여기다가 출력하죠. 그래서 B를 출력하는 거죠. 그리고 B라고 하는 정점 하나에서 요거 자체와 응? 진출 강사. 여기 1번 지워버렸더니 1번으로부터 나오는 이 진출 관점 다 지워버렸죠. 여기. 이거 제거됐고 그다음에 이거 제거됐죠. 이게 다 제거돼요. 요 작업하시면 돼요. 그러지면 요거예요. 그러면 복잡도를 보게 되면 정점들은 다 방문을 해야 되니까 이와 같은 경우에 n번 돌아가죠. 그래서 이거는 이제 이만큼에 해당되는 것만큼 돌아. 거기다가 각 정점에서 연결선들에 대한 걸 하나씩 지우고 뭐 하는 작업해야 되기 때문에 이렇게 이렇게 된다라고 하는 가정하에서 그냥 보시면 되겠어요. 조금 더 자세하게 다뤄야 되겠지만 그 복잡도를 계산할 때 이 정도만 알아두셔도 큰 문제는 없지 않을까. 자, 이상으로 그래프 관련된 거는 그냥 여기서 마무리할까 해요. 이제 뒷부분에 가서 조금씩 그래프에 해당되는 부분이 더 나오면 추가로 설명드리도록 하고 그냥 본격적으로 그래프라고 하는 걸로 하나의 챕터로 이루어진 부분에 대한 거는 여기서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정렬이라고 하는 거부터 들어가죠. 여기 위상 정렬이라고 하는 거는 이 순서를 막 바꾸는 게 아니었죠. 이거 위치를 이게 앞으로 가고 이게 뒤로 가고 막 그런 게 아니었는데 이제는 그런 어떤 원소들 또는 자료들의 위치 변동이 이루어지는 거 그거를 정렬이라고 얘기하죠. 실제적으로. 아까 이거는 정렬이라고 하는 것보다는 순서, 오더라고 하는 거예요. 어떤 순서대로 할 것인지. 이거 찾는 문제죠. 순서 찾기. 여기는 순서를 아예 배정해 주는 거죠. 그래서 여기 정렬하는 방법은 에 대한 것들은 실제 업무상으로 봤을 적에는 자료들이 단순하게 뭐 10개, 20개, 10,000개, 뭐 100개 그 정도가 아니라 수십 개, 수억 개 뭐 이렇게 들어가기도 하고 대한민국의 그 각 사람들에 대한 정보를 한다면 5천만 개가 있겠죠. 그 5천만 개를 갖다가 주기억 장치에서 다 저장할 수 없으니까 보조 기억 장치라고 하는 하드디스크나 아니면 저희 그이 SD 메모리 같은 뭐 어떤 데 쓰던지 일단 저희 그런
이 보조기억 장치에다 집어넣어야 되겠죠. 아니면 테이프 드라이브에다 넣던지. 그래서 그런 것들을 가지고 정렬을 해줘야 되는데 그런 것까지 여기서 다룰 건 아니고 주기억 장치에 있는 경우만 가지고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주기억 장치에 있을 때 그걸 갖다가 자료들이 있다 그래서 그걸 갖다가 내부 정렬이라고 부르는 거죠. 이거는 이 주기억 장치 내에 있는 자료에 대한 거를 자료를 갖다가 이그 순서 배열을 조정해 주는 부분이죠. 그러니까 자료를 삭제하는 건 아니고 있는 자료에 대한 거를 찾기 쉽도록 해주는 거다. 그렇다면 외부 정렬이라고 하는 거는 주기억 장치에다가 자료를 다 저장할 수가 없으니까 보조기억 장치에 해당되는 것 같아요. 네, 우리는 이제 이걸 중심으로 하는데 여기에 나오는 알고리즘 하나를 잘 쓰면 여기에도 사용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내부 정렬에 해당되는 여러 가지 알고리즘이 있는데 이 알고리즘을 한번 쭉 정리해보고 그리고 그것 중에 일부는 외부 정렬 알고리즘으로 쓸 수 있다는 거죠. 네, 첫 번째 가장 단순한 정렬 알고리즘은 selection sort라고 하는 게 있어요. 그다음에 비슷하긴 한데 이거는 insertion sort라고 해요. 그리고 버블 sort라고 하는 것도 있고 어깨 sort라고 하는 것도 있고 이거 말고도 무궁무진하게 나와 있어요. 책 한 권. 이게 자료들이 아주 오래전부터 이 그 책 한 권 이만한 그냥 1000페이지에서 2000페이지 가까이 되는 책으로 소팅과 서치에 대한 것만 가지고 또 만들어져 있죠. 근데 또 하나가 이그 머지 소트. 그리고 마지막 하나 더 한다면 퀵 소트라고 합니다. 이 중에 이 두 개는 조금 좀 성격이 요거하고는 좀 달라서 요거는 좀 구분해서 이제 그 다루는 수가 있어요. 그래서 자료들이 굉장히 많으면 처음부터 우리가 관리하기가 힘고 어려우니까 그걸 좀 쪼개서 하고 다시 그걸 합친다라고 해서 이걸 갖다가 나눈다. 디바이드라고 하는 거죠. 그 자료가 많은 걸 반씩 나누기도 하고 또 반씩 나눴더니 그것도 많어. 그럼 그에 또 반씩 나누니까 4분의 1씩 나눈 걸 다시 나중에 합쳐야 되겠죠. 그래서 그걸 컨커라고 합니다. 그 디바인 컨커 방식이다. 디바인 컨커 방식이 꼭 컴퓨터에만 쓰이는 건 아니라 이 전략적인 방식에 쓰이는 거예요. 그냥 이거는 뭐 컴퓨터 용어는 아니다 이거죠. 이것 중에 요거 머지소트 요거는 뭘로도 적용할 수 있냐면 외부 정렬에서도 사용할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이런 것들은 머지 제가 좀 외부 정렬로 다루기가 곤란하다. 그다음에 퀵소트 이런 것들 이제 좀 더 발전하게 되면 우리는 병렬 처리 부분들로 들어가는데 이거는 병렬 처리에 별로 그렇게 썩 좋지는 않아요. 이름도 퀵소트라서 빠를 것 같긴 한데 평균적으로는 좋은데 아주 최악의 경우는 안 좋을 수도 있다라고 하는 걸 보시면 좋겠어요. 그래서 원래 뭐 가장 보편적으로 효과적으로 본다, 보편적이보다 본다면 그냥 제 생각에 머지소트가 제일 좋지 않겠나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 그 셀렉션 소트라고 하는 거부터 보죠. 셀렉션 소트라고 하는 거는 어떤 알고리즘인지 뭐별 내용도 없어요. 이거를 이제 하다 보게 되면 조금 우리 눈에 익지 않을 수도 있는데 또 자료가 이 개수가 몇 개냐에 따라서 어떤 경우는 이런 것들이 더 좋고 어떤 경우는 이게 더 좋고 그래서 그런 어떤 이제 그 기준점이 있는데 그 기준점이 몇 개다라고 하는 건 없고 이 그 알고리즘에 따라서 또는 컴퓨터에 따라서 조금씩 차이는 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셀렉션 소트 알고리즘에 대한 걸 보죠. 자, 자료들이 A라고 하는 데 들어가 있다라고 하는 걸로 가정하겠습니다. 그래서 이같이 배열에 n개 원소의 자료들이 들어가 있다. 여기에 이 정렬이 되지 않은 어떤 그 숫자값, 이 수가 정수라고 볼게요. 수가 저장돼 있다. 여기 수라고 한다면 실수일 수도 있고 정수일 수도 있고 아니면 뭐 허수는 아니겠지만 그렇게 들어가 있다라고 한번 보죠. 자, 그러면 여기서 방식은 뭐냐, 방법. 여기 n개의 원소가 있는데 n개 중에서 가장 작은 값을 하나 가져. 여기서 다 찾아가지고 가장 작은 거. 가장 작은 값을 갖는 원소 그걸 AI라고 한번 해보죠. 이거를 보니까 이게 제일 작고 가장 작으니까 어디다 놓냐? 증가 순서대로 놓는다면 이거를 첫 번째 선택해서 첫 번째 위치 A1과 A의 첫 번째 이거와 교환합니다. 다시 말해서 요거하고 이 작업을 한다 이거죠. 제일 작은 거. 그 다음에는 제일 작은 거 찾았으니까 나머지 n개 중에서 찾는 것이 아니라 n-1개 중에서 이번에는 두 번째로 작은 걸 찾는 거죠. 이거 위에 있다라고 가정하죠. 그래서 이거를 선택해요. 그래서 뭐 하냐면 두 번째 거와 교환하는 거죠. A의 2번과 A의 J번에 해당되는 걸 서로 교환합니다. 이 과정을 계속해가지고 n-1번이 될 때까지 작업하게 되면 정렬된 결과가 얻어진다. 어떤 정렬된 결과냐면 증가 순서대로 나오는 거. 이거를 알고리즘 언어에 해당되는 거를 조금 더 구체적으로 말로 저렇게 써도 틀린 건 아니지만 조금 더 구체적으로 쓴다면 이렇게 셀렉션 알고리즘의 함수 그리고 A라고 하는 배열에 들어가요. 나는 여기서 몇 번을 돌아가야 돼요? n개가 있으니까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해가지고 n개 중에 n-1번 하고 마지막 한 개는 할 필요가 없죠. 맨 마지막 거는 제일 끝에 거니까. 따라서 그는 그러면 뭐 하나를 제일 작다고 하는 가정하에서 작고 그거하고 더 작은 거, 더 작은 거, 더 작은 걸 찾아 들어가야 되겠죠. 예를 들어서 이
얘를 먼저 보여드리는 게 저 좋았을 뻔했는데 예, 알고리즘을 먼저 썼네요. 자, 그럼 미니멈 값을 결정을 한번 해보자. 자, 이거 쓰는데 이거보다 요거부터 하는 것이 여러분들한테 조금 더 좋을 것 같아서 여기 조금 공간을 좀 남겨두시고 이거부터 한번 볼게요. 예를 들어서 여기 4, 7, 그다음에 1, 이게 원수가 들어갔다 가정하고 여기는 1, 2, 이렇게 무작위로 자료들이 들어가 있을 때 요거를 증가 순서대로 정렬 한번 해보자. 그러면 먼저 이게 제일 작다라고 하는 가정하에서 이걸 가지고 이거하고 비교해보고 또 이게 더 크네. 그러면 이게 아직까지 작은 거죠. 그냥 이거하고 비교해보니까 이게 더 작아. 그러면 이거하고 이거하고 교환하고 그런 작업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걸 4를 기준으로 쭉 가다 보니까 여기서 제일 작은 거 찾아. 여기 전체에서 제일 작은 거. 전체 작은 걸 찾으니까 1번이 제일 작다. 그러면 1과 4를 교환해서 여기다 1번을 집어넣고 나머지는 그대로 있겠죠. 여기하고 3하고 2는 그대로 있고 여기에 4가 들어갈 거예요. 그래서 첫 번째 1번이라고 하면 원소가 제일 작은 걸 찾아서 1번 자리에 넣었다. 그 다음에 나머지 여기서 제일 작은 걸 또 골라내는 거죠. 그게 두 번째로 작은 거죠. 보니까 두 번째로 작은 게 바로 이거다. 그거를 두 번째 자리에 있는 거하고 교환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1번이 자리를 차지하는 데다가 2번을 집어넣고 4번, 3번은 그대로 있고 여기 7번이 들어가. 나머지 세 개에 해당되는 것 중에 제일 작은 걸 고르면 그게 세 번째로 작은 거죠. 그게 바로 요거죠. 그거를 세 번째 자리에 있는 거하고 교환하는 거예요. 1, 2, 그 다음에 여기가 3이 들어가고 여기가 4가 되고 7. 그래서 그 다음에 4하고 7 중에 제일 작은 거 요게 제일 작은 거죠. 그래서 교환을 할 거 없이 그대로 두면 되는 거니까 1, 2, 3, 4 여기 7. 그리고 이거는 맨 마지막이니까 자동적으로 제일 끝에 머리 남아있으면 제일 큰 거. 따라서 n개 중에 n만 있을 것까지만 돌아가는 걸로 작성합니다. 자, 그러면 여기 제일 작은 걸 찾기 위해서 일단 기본적인 걸 찾으려면 이게 제일 작다고 하는 가정하에서 시작하는 거예요. 4가 제일 작다고 보고 옆에 거하고 비교하고 또 그 옆에 거하고 비교하고 또 옆에 거하고 비교하고 또 옆에 거하고 비교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제일 작은 가부를 가지고 보자. A의 I. 뭐 위치값만 가지고 제가 그렇게 썼는데. 그리고 이걸 제일 작은 거니까 나머지 요거하고 비교해 봐야 되겠죠. 그러니까 이번에는 1번에 해당되는 거 가지고 시작했다면 저희는 그거보다 하나 더 큰 값부터 시작해야 되겠죠. 1번에 있는 거 하면 이 뒤에 있는 거부터. 요거부터는 요 뒤에 있는 거. 따라서 i 플러스 1부터 시작하는 거부터 시작해가지고 n까지. 조건은 이 조건이 돼야 되겠죠. a라고 하는 배열에 들어간 거니까 여기서 이 미니멈에 있는 거와 j 위치에 있는 거와 미니멈에 있는 거하고 비교했을 때 이게 더 작다고 그러면
문제가 없는데 이게 더 크다라고 한다면 어떻게 하면 되냐면 요거하고 요거의 값을 위치를 계속 바꿔주면 되겠죠. 그러면 여기는 미니멈의 위치는 현재 이걸 가지고 시작했는데 여기서 쭉 가보니까 이게 제일 미니멈이야. 그러면 이걸 이렇게 제 위치 값으로 바꿔줘. 그리고 맨 마지막에 다 하고 나면 뭐 하냐면 교환해 주는 거죠. 미니멈의 값하고 A의 상관없는 I의 위치를 교환해 줘. 네, 여기까지 보게 되면 대략적으로 I 플러스 1부터 n이라고 하지만 i가 1이면 2부터 시작해가지고 n까지 돌아가니까 n-1번 돌아가는데 대략적으로 약 n번 돌아간다라고 봐도 최악의 경우에 이렇게 된다. 여기서 여기까지는 n번 돌아가죠. 그것도 실제로는 n-1번이지만 대략 따라서 n번 루파로 들어가니까 이거는 n제곱번의 수행 시간이 걸려. 그리고 n은 원소의 개수. 이렇게 해서 먼저 셀렉션 알고리즘에 대한 거를 다뤄봤습니다. 조금 쉬었다가요. 15분에 시작할게요. 4시 15분에.